총장님 어떤 개인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생각을 쭉 하면서 보니까 예. 아, 이 중요하겠구나. 예. 왜냐하면 그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멘토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실천한 게 많이 있거든. 그렇죠. 예, 그게 그다음에 그거 하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한 거.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 그 어릴 때 그 책 많이 나왔어요. 한 10권 이상 나왔을 거예요. 예, 최근 엄청 많이 그 나왔습니다. 보면은 예. 우리가 어릴 때 그 우리도 시골에서 컸으니까 어릴 때는 예. 그 아주 그저 이 느낌 생각하는 게 아주 비슷한 게 많이 이제 그렇죠. 나오고 가만 있어 봐. 이게 내가 여기에 우리 송대리 저저 먹고 내가 명함물 하나 가져와야 되겠네. 명함이요. 책상에 여기 있나? 올려놓는데 그 좀 주세요. 그래. 혹시 지금 제가 따뜻한 차보다 주스 드리는 게 더 편하실 예. 것 같은데. 뭐든지 뭐 오신 손님이니까 네. 그저 뭐 케이크 같은 거 좀 준비해 놓지 간식. 아니 다 그래. 제가 그래. 준비해올게요. 그렇지 그렇지. 내 명함. 아 그래. 오케이. 자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뭐 어디게? 지금 우리 요 소속이- 연구원이고 연구원. 이분은 이제 우리 요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촬영 전문 이제 그래. 그 서울 계실 분이요. 그런 게김 교수가 그걸 저 센터 이걸 맡은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요 사업에 지차입니다. 우리 아산 밀병원 원장님 정진홍 원장 선생님이고 원장 선생님 부원장 있고 저희들 이제 연구 교수 둘 있고 연구원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정진홍 씨가 그 원장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울산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지금 예 서울에 나 계시고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예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정진홍 원장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또 나눔재단 이사님도 맡고 계시고 견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랑 같이. 이게 울산 대학하고는 좀 벽이다. 이게 울산대학 본부 소속이죠. 울산대. 본부 소속이. 예, 울산대학 본부에 이제 그 밑에 울산대학. 이게 울산 대학에서 재단에서 이 프로젝트 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재단에서 지원해. 학교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예. 요 프로그램에 얼마나 배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요뿐만 아니고 지금 뭐 연구 과제 사업, 요번 연구 같이. 과제 공모를 했습니다. 연구 과제에 있고 또 이제 자료 수집 사업이 한 4-5개가 같이 병행되고 있죠. 요거는 한 부분이. 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우리 좀 잡담 좀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걸 너무 아주 딱딱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제대로 이제 안 나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구두로 이제 해가지고 뭐 기록하고 녹음하고 하긴 하는데 그 경영심리학에서 미국에서 연구도 많이 해요. 코그니티브 무슨 컨셉트라고 그래가지고 인식론. 예.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말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구상을 쭉 해놨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뭐 반도 다 표현 못하고 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예. 거예요. 아마 특히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은 그걸 많이 이제 느끼는데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인터뷰하는 사람도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군데 집중해서 흥분돼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핵심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필요 없는 걸 또 많이 뭐 시간도 할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걸 듣는 사람이 또 한 3분지는 못 들어요. 또 해석이 달라요. 뜻을 전혀 아주 동서남북이 완전히 그냥 이게 그 본질 뜻이 왜곡돼 가지고 이제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저 정부 봐요. 맨날 대변인이 와서 해명하잖아요. 그래도 맹세 국가 지도자라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수도 다 그런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 쉬운 게 아닌데 그 내가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처음에도 전화를 통하면서
원칙적으로 내가 이런데 참여 안 하는 걸 내가 딱 정해줬어. 이때 지금까지 예. 일체 뭐 거기에 했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캐패시티가 다르게 참여를 하고 나는 또 다른 이유로서 떠나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처럼 뭐 거기에서 뭐 일생에 자기 직업이라고 뭐 해가지고 20년 30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다른 전혀 다른 예. 측면에서 이제 했고 그게 이제 되면 다시 떠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참 이 조심스러운 거는 거기에 떠났어도 뭐 거기뿐만 아니에요. 뭐 한통위도 떠나든 뭐 중앙대학 떠나든 서강대 떠나든 일체 떠나면 돌아보질 않아요. 예.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봐야 뭐 괜히 뭐 별로 좋은 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이 특히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게 그 아들이 많잖아요. 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예를 들면 오래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자기는 잘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등잔 밑이 얻었다고 오래 하면은 잘 모릅니다. 처음에 여기 인식된 그게 이게 소위 그 사고의 관성이라고 그러지. 그대로 그냥 생각하는 식이지. 자기 나름대로 순간순간 그 새로운 그 어떤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몰라요. 왜? 처음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 인식이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특이한 그 다른 어떤 측면에서 같이 지내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게 더 본질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걸 나와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하고 뭐 특강하라고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제가 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브링엄영 대학에 좀 있었는데 한 2년 반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그 요구한 게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정규 교수가 아니고 그 executive leaders 무슨 executive leaders 무슨 뭐 executive lectures of lectures series였어요. 학교에서 그 경영대학원에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아니고 주로 미국 그 현직 그 CEO들을 불러가지고 매주 강의하는 거 있어요. 3시간씩. 거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경영대학 MBA 하는 그 학생들, 그다음에 3, 4학년. 근데 교수도 많이 참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구속을 안 받는데 3, 4학년은 1학점을 줘요. 어? 그걸 듣고 자기 의견 이걸 이제 써내가지고 그 교수가 보고 그 학점을 1학점 상당히 나는 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미국 전역의 CEO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게 Executive Lectures 무슨 Series인가 뭐 이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면 참 재밌는 게 한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회사에서 비용으로 오면은 이게 그 강의료는 줍니다. 오너리엄이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이제 그 양쪽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한국 양쪽 받잖아요. 그게 못 받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오면은 그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받아가지고 다시 학교에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인해 놓으면 지금 돈은 구경 못 하고 그 서류상은 받고 기부한 걸로 이런 제도로 딱 돼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나는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이제 느끼고. 근데 우리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정년 퇴임하고 갔으니까 30일 날 8월 30일 해가지고 아예 9월을 막 떠나버렸거든. 돌아도 안 보고 뭐 있어봐야 꼬저꼬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생활비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정식으로 월급 나오는 건 아니니까. 초빙 교수라고 뭐 사무실 주고 필량 이런 건 다 제공해 주지만은 그 월급이 그거는 정규 그게 돼야 되는 거니까. 또 그거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비자가 달라야 돼요. 그 여권 비자 가지고는 뭐 불법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제 가만 보니까 그 뭐 강의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상당히 많이 책정했겠지. 한 학기에 그 리콰이먼트가 3번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또 뭐 비지팅 프로페서 그러면 막 가서 어정어정 구경이나 하고 애 데려가서 뭐 영어나 가르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3번을 딱 해야 자기 소위 그 학교의 그 멤버로 비자도 주고 서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뭐 계속 하는 것보다 한 3개월, 4개월마다 이 일식기구를 자주 해야 되니까 그 뭐 비자 내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뭐 대사 서류도 뭐 수석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나는 뭐 그 필요 없겠다고 했는데 단지 뭘 하는 거니 거기에 스테이트먼트가 오는데 강의료를 주면은 그 강의료를 학교에 다시 기부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처지도 못 되지. 받아가지고 그 시간료도 보태 써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CEO의 프로그램에 넣었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특강을 한다기보다 그 제도적인 걸 많이 배웠어요. 아, 이 선진국 참 이 제도라는 게 정말 참 이 그 뭐라고 합리적이면서 원칙적이고 이렇게 돼 있구나. 참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학계에서든 정부든 공기업이든 그 풍토가 배워야 되거든.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상한 뭐 폴리페서 얘기도 나오고 뭐 별소리를 이제 다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배웠는데 문제는 이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내가 뭐 만약에 내가 큰 기업 그룹에 무슨 뭐 이세가나 되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거를 선진화 그 제도 그거를 연구하는 내가 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걸 말이야. 그게 내가 사실 소인데 그럴 처지가 못 된단 말이야 지금. 말하자면 일본의 그 마시다 정경숙 같은 그런 거 무슨 학점을 주고 무슨 졸업장 이게 아니고 그때 이제 뭐 혼자 가 있으니까 뭐 와이프도 안 들어갔어요. 혼자서 다. 단지 거기 뭐 사무실도 주고 뭐 차도 지원해주고 또 그런 또 독지가도 있어요. 그 변호사들이 뭐 좀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때 제가 타이틀이 뭐 보셨는 거 받았다면서요? 그 나는 그걸 잘 안 주는데 어떻게 가끔 누구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 뭐 장관, 국회의원 이런 친구들 이제 만나면은 그 관심 많으니까 또 내실 때 그 사람들이 있고 둘러가기도 하고 그 관심 많아요. 뭐 하냐고. 그 뭐 하는 게 뭐 하기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시간 보내는 거지. 뭐 서울에 있어봤자 아무 한 일도 없이 하는 일 없이 바쁜 데가 또 서울이고 하는 일 없이 사람 만나면 헛소리 나오고 그게 싫어서 이제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가끔 그러다 뭐 정몽리도 지금 뭐 어디 뭐 골프 치면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정몽구 그 가까운 데 있어 유홍종이라고 자기 거기 오래 뭐 나도 그 양반 친구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뭔가를 보자고 하는데 뭐 읽은지 안 읽은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나 공개돼 버렸어요. 그걸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게 뭐 다 아는 소리인데 뭐 단지 거기에 강의에 필요해서 내가 꾸민 거지 편집을 한 거지 뭐 그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중간중간 내가 해석하는 건 있지. 예? 그런 거는. 근데 요것도 내가 그걸 상당히 많이 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뭐 거의 뭐 정종 회장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뭐
100년에 한 번 나올똥말똥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그 저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나중에 그 동기를 내가 설명할 텐데, 무슨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사실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뭐, 부림원영 대학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전제가이지. 사실 뭐, 이 창업자를 갖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참 미국의 그 창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네. 락펠러다, 카네기다, 왓슨, 무슨 뭐, 멜론이다, 무슨 스탠포드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은데, 그 비교하면 사실 이건 뭐, 피낫이죠. 그런데 정의를 해서 그런데, 내가 왜 이 정주영 회장, 근데 그걸 했어요. 사실 그 할 때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간 거는 한국의 창업자의 경영 철학을 좀 홍보도 할 겸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 모델을 제1호가 정주영, 제2호가 이병철, 제3호가 구인회장, 그 다음에 제4호가 조홍재, 우리 또 집안, 먼 집안이니까 그렇게 하고 뭐 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으로 돌렸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어요. 예. 내가 이걸 한번 다루고 싶다. 이거 미국에 있는 그 배우들 미국 사람들 많은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정정해서 다 못하고 뭐 오게 돼가지고 예. 그냥 뭐 왔는데 그 전문인 경영 소위 그 철학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제1호가 이명박입니다 그때. 그때가 보자 그러니까 시장 하기 전인가 그게 2000 내가 3년도 갔으니까 시장이 언제 됐죠 그 양반이? 시장은 그 뒤에 됐을 거예요. 그때 2002년 7년에 대통령 선거지요. 예. 1년 전에 그 간도스니까 4년이니까 내가 2003년도에 떠났으니까 그게 시장되기 전이네. 미국에서 그 뭐 굉장히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네, 네. 내가 안 만나서 그렇지. 네. 또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봐야 괜히 잡소리만 잡으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상당히 그 높이 평가했고 그분을 사실 젊은 사람으로서 부러워할 요소도 많이 있고 그 명석하고 판단이 빠르고 너저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막 망조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미국에도 그 용어가 그래서 위너스 커스라고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그 시점에 가서 그걸 딱 끝을 내야 정말 그 진가를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끝까지 가버리면은 추한기 다 나와요. 예. 이 사람이 성장할 목적이 있어가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꼭대기 딱 올라가면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장이 누구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견제 안 하면 이건 맨날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권력 혹은 뭐 회사의 그 CEO도 마찬가지고. 근데 회사의 CEO는 이제 견제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그룹만 하더라도 정주영 회장이 오너가 소위 그 설립자, 창업자가 딱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든 안 하든 견제가 돼요. 예? 대통령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뭐 있지, 뭐 국회도 있고, 뭐 학회도 있고, 국민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거는 말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권력 쥐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CEO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건 뭐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장. 남이 별로 안 보는 이런 데는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리거든. 그게 지금 맨날 터진 게 그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미국 선진 사회 제도하고 관행하고 우리하고 참 다르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중국의 유교 문화를 해가지고 뭐 몇천 년, 이시조선에 한 500년, 600년 이게 돼 나오고, 그 다음에 서양은 잡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약속을 안 하면은 개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잡종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뭐 단일민족도 없는데 뭐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막 이심전심으로 되다 보니까 뭐 권력이 없고 자본이 축적 안 됐을 때는 통하는데 요게 생기면 이게 개판입니다. 막 부부 간에도 죽이고 형제 간에도 죽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살리고 이 판이 되거든. 이거 근데 그거는 미국 같은 데 잡종이 모였으니까 그걸 갖다가 알고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게 그게 나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 교수들 뭐 어디 좀 배워가지고 뭐 법치주의가 뭐 외치는 사람이 지가 학교 가서 다 엉터리를 만들어 놓은 판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참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저 혼자 개인 생각을 내 뭐지. 이 얘기 밖에 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저 새끼 웃기는 새끼다 딱 그러기 때문에 왜 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 혼자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치고 들어오지. 내가 딱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황천에 가면은 거기에 내 제왕이 하면 돼가지고 우리 잘못되어 있는 걸 반면교사지 안 하고 거기 가서는 만들어 볼까.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터뷰 나올 거예요. 내가 직접 질문은 아니지만은 그걸 내가지고 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뿌리채 개혁하고 고칠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뭐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어록이 많아요. 그래서 최악은 제의 악이 정의를 하지 최선이 절대로 그는 해결 못한다. 그거 내 느낀 게 나온 거예요. 막 그런 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 책에 뭐 책 읽고 한 건 아니고 물론 뭐 배경은 있겠지. 이 책도 읽고 느끼기도 하고 나도 무슨 뭐 고생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때 이걸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된 고치는 게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36년간 뭐 식민지 그 다음에 나라 잃고 큰 비참한 그 생활을 해왔고 또 이상하게 공자 선생님이 내가 맨날 농담으로 컴플레인 하는데 이분은 권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혜를 줬지 일반 평민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좋은 말은 되는데 말 성경처럼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도움돼요? 내가 보니까 제일 성경 외치는 사람이 제일 사기꾼이 많은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그 왜 그러냐? 공자님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권력까지 통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했지 99% 일반 사람이 행복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이상적이 돼가지고 그게 도움되는 건 미국입니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 딱 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중에 인터뷰 나올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적어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이제 정리를 좀 다 했는데 필요하면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안 급하면은 다음 주 초에는 다른 것도 우리가 많아요. 뭐 교육 감사도 뭐 그것도 뭐 내가 참 써줍니다. 뭐 심지어 몇 해가지고 뭐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기록할 뭐 필요는 없지. 요 다 적은 게 또 질문한 걸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지 하는데 그때 평소에 저는 생각한 게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 한번 되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걸 개혁을 한번 뿌리채 할 수 있는 이 어떤 이 뭐라 그럴까 타고난 말지 저력을 가진 분 아니냐. 그분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정직성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다른 사람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굉장하게 무섭지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카리스마가 있는 영웅들의 기질이구나. 영웅이라고 해서 무슨 뭐 공적 가서 무서운지 영웅들이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여릴 수밖에 없어요. 왜? 24시간 다루는 게 자기 전체 조직을 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뭐 표정만 좀 부드러워 버리면
막 밑에서 이상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은데 이게 표현을 못합니다. 내가 그걸 증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거 나올 겁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불러서 갔는데 그 우리 회장님 보면은 참 말이 빠르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생각한 게 많고, 그러니까 남들 말 기회를 안 줘요. 그러나 저는 처음 만나가지고 서강동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우연히 불러가지고 했을 때 내가 앉으면서 이제 나는 외부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것도 나와요. 정주영 회장님 이거 스타일이요. 외부하고 내부하고 완전히 구별돼 있어요. 내부에 딱 들어오면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려요. 무서워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지. 우리 정 회장님은 밖에는 수위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안에 들어오면 자식이든 직원이든 진짜 무서워요. 아, 이게 상당히 특이한 그 기질이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적으로 영웅적인 기질. 겉으로 영웅이 아니고, 영웅이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뭐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없애가지고 뭐 추앙해가지고 영웅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을 죽이고 가지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별게 이제 다 있는데, 아, 이분 특이한 기질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장님 회의 때 얘기가 이거예요. 딴 사람은 뭐 내 문제 뭐 이거 지적받을까 그 전전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갖다 내가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관청에 가면 수위나 장관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대해준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참 재미난 얘기를. 내가 관청에 가는 건 뭐냐? 내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들어와요. 방해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내 회사에 방해를 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수위나 장관이나 똑같다 이거요.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주사나 과장이나 서기관이나 이사 똑같다 이거지. 나 그걸 가지고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구나. 그래서 참 외국 사람한테 잘합니다.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관계 없으면서 막 좋은 얘기만 자꾸 한다고. 내 회장님 가깝다고 말지. 그냥 가까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뭐 이런 잘하고. 내 친구들과 장관 지내고 뭐 사는. 아니 수희한테도 잘하는데 나 아무 관계도 없는 장관 뭐 국회의원한테 잘하지. 그러나 쏘가고 다릅니다. 내부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엄합니다. 자식이든 마누라든 직원이든. 근데 그 엄한 게 제가 해석하는 건 나올 거예요. 그는 진짜 인간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엄한 게 나오지. 그래요. 뭐 우리 얘기하고 뭐 가면서 합시다. 뭐 별건 없지만 학교라는 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안에 딱 들어오면 똑같이도 무서워요. 뭐 응? 정인영 뭐 부사장의 동생이든 정세영 동생이든 뭐 정상영 동생이든 뭐 정문과 아들이든 뭐 손자들 조금 부드러워요. 자기는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은 제가 표현이 이거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태종쯤 될 거예요. 이방원이. 이방원일 때로 그 사장을 시켜놓으면은 박살이 날 것 같아. 내 농담으로. 내가 농담으로 박 대통령 예를 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살아있는 분이고 또 우리 직접 거기가 그걸 인용한다는 게 좀 결례입니다. 굉장히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박 대통령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진짜 존경해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한테 충성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정경희 회장은 박 대통령을 존경을 해요. 진짜 이런 분이 참 대한민국 지도자구나. 개인적으로 전혀 그것도 없으면서 단 뭐 정치하는 꾼들 아니 내가 보니 양아치 가고 거지 같은 놈들이 말 무슨 지가 안다고 무슨 민주주의 찾고 독재 찾고 말 오일 찾고 웃긴 놈들이요 저게. 응? 정경희 회장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추냐. 이 가난, 자기도 가난을 당해봤고, 이 가난한 모든 5천만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일생을 바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결단이 빠르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그 밑에 관리들 많이 데려왔어요. 사람 보는 것도 전혀 보통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참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오프 더 레코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예, 그건 왜냐면 개인적인 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명박 그때 이제 사장은 관계가 무슨 친해서가 아니라 더 친한 사람 더 많지요. 신뢰, 소위 서로 뭐라 그럴까? 리스펙트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서로 관계가 없어요. 없으면서 보완이 되니까 지가 안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지도 나를 갖다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무슨 친한 사람끼리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당신은 이병철 회장 밑에 가면은 겨우 잘 되면 한 차장 정도 되겠냐. 스타일이 달라요. 정유영 회장이 보는 거하고 이병철 회장이 보는 게 기준이 다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간에 마누라 구하는 거부터 내 기준 다르고, 김박사 기준이 다르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자는 말이지 매콤하게 기생오래비 같은 여사바 같은 거 싫어하는 여자 많아요. 어떤 사람 그게 또 좋아서 또 댄스고, 어떤 사람 몽치미 같이 찌어가는 그런 사람, 김도환 같은 말,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각자가 기준이 달라요, 인간이. 보편적인 평균 그게 없는 건데,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사람 보는 게 특이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픽업하는. 거기서 나온 게 이명박입니다. 남들 지금 대통령 됐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욕을 했었는데, 그거는 감정이 욕을 해서 나는 그렇게 욕은 안 해요. 우리나라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아니라 할애비가 가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박 대통령은 그렇게 존경받고 유명하지만은 지금 박 대통령 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본 거는 아직 2조 이후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생년도 잘생겼고, 구학문도 통달했고, 거기다 출신도 왕족이고, 몰락한 왕족이지. 양녕대군 줄이라대. 몰락한 것도 아니지, 그거다 독립운동 했고, 미국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건국 대통령인데, 지금 누가 인정해요? 동상도시 무는, 이 나라 이제 많은 거지, 그런 분들 때문에. 양아치들이 지금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 민주 찾고, 민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민주 찾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와요. 민주가, 그 사람들이 김양섭이나 김대중이가 주장하는 민주가 그게 본 뜻이 아닙니다, 그게. 뜻도 모르고 지금 민주 하는 거예요. 독재하니까 다 반대하는 것 같은 건 지는 거꾸로 이제 민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욕도 이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네. 가기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좀 쓴소리는 좀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쓴소리하는 걸 갖다가 무슨 한국 사람 같이 자기 어떤 그 약점을 건드린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는데
요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제시한 게 우리나라 이 환경적으로 봐서 뭐 전문가 있는 박사 특보, 뭐 외교 특보, 무슨 뭐 군인 뭐 특보 다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쉽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뭘 해야 되냐? 말벗 특보가 딱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 이게 보수가 딱 되면요. 여기 조그마한 조직이 여기 총장도 그렇고 해서 사장도 그래요. 밑에서 싫은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인간 자체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뭐 교회는 안 가요. 내가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나 성경을 내가 믿어요. 그 인간 심리를 가지고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야 이거 맞겠구나. 그러니까 말벗 특보가 왜 필요하냐.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 천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도 딱 천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나타나면 홍양호장에 가는 게 있어요. 그럼 신기해요, 이 사람 심적으로. 아마 무서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많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뭔가 아니, 그게 이제 우리는 뭐 간신은 나쁜 사람이고 충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또 달리 생각합니다. 간신도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수백 명의 역할을 하는 게 간신이에요. 좋게 이게 자기 사익에 들어가면 이게 막 이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간신은 뭔가 아니, 큰 무서운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속된 겁이 나서 말도 못 하는데, 간신은 뭔가 아니, 정말 겁이 없어요. 그 주군한테 말지, 얘기도 하는데 이 주군이 말지,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지적하는데도. 우리 집에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마누라가 남편 뭐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남편 잘못하는 거 지적하면 제일 기분 나쁩니다. 왜 이거 평범한 사람입니까? 어? 그럼 과하면 깨 나오고. 또 남편이 와이프 뭐 좀 지적하면 말지. 뭐 완전히 그냥 뭐 이혼할 것 지금 뭐 화가 나가지고 터지는 게 이게 인간이야 사실은. 그런데 간신의 역할은 뭐냐?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끔 화도 안 나게끔 분위기를 딱 맞춰주는 게 간신이요. 단 그 간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유익하려고 그러면은 사적인 걸 안 하면은 최고로 좋은데 이게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잘 되면 이게 사적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지금 호가호위 해가지고 옛날 내시들 집에 들락날락 하는 님이 뭐 정성들이 뭐 꼼짝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충신은 뭐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충신이요. 사실 몰라서 그래. 충신일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하면 되지. 지금 충신계 문제가 생겨요. 왜? 아니, 죽을 갖다 오장육을 디벼가지고 그게 그냥 전 국가 국민한테 악기 영향을 미치게 만든 게 이 충신이요. 단, 잘 하면은 참 좋지.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고 뭐 하는 사람 보면 말지. 그냥 우리 이제 나가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아니, 교수를 하고 뭐인데 해놨다 그러면 이 새끼 지금 뭔데 말지 무슨 뭐 잘난 척. 근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지. 내 느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 뭐 감수를 합시다. 자연스럽게 해야지. 응?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말벗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제 참 대통령 저는 뭐 별로 그런데 정치 근처에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뭐 한 건 없어요. 직접. 근데 다른 친구들 사장 회장 지낸 사람들이 근데 그룹들이 많이 했어요. 뭐도 만들고 안국 포럼도 만들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는데 나는 워낙 중립이니까 예?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안 들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까지 원래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를 꼭 불러요. 고기는 가끔 나가지. 왜? 근데 농담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말벗 특보가 딱 필요하겠다. 박 대통령은 먹고 자기 사범학교 동기 오일리사 하는 양반 뭐지? 그분이 참 친구인데 허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상 선생 같은 사람. 전혀 욕심도 없고 문화부 장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정은, 내가 우째서 가까운 거 물어보니까 옛날에 6.25 때 정은 거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박 대통령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 잘 안 만나요, 박 대통령. 왜? 만나면 지 만나 그걸 가지고 자꾸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니까. 이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마누라도 이용해먹으려고 그러고, 아들도 해먹으려고, 딸도 해먹으려고 그러고, 며느리도 해먹으려고 그러고, 딴 놈들이 똥파에 막 붙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그 권력이라는 게 아주 그 묘한 게 있어요. 그걸 알면은 예방이 됐겠지. 근데 안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심지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 거를 이제 못한 건데, 그거는 나는 크게 뭐 꼭 저기 잘못했다? 뭐 잘못이겠지. 근데 그분이 뭐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서 말이지 참 남보다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부지런해서 뭐 그까지 올라간 거지. 뭐 특이하게 무슨 예수처럼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이지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뭐 드골 같은 사람 이런 김구서장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하긴 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많은 뭐 각 분야에 이제 뭐 제가 사람 많이는 몰라요. 꼭 필요해서 많이 보는데 뭐 학계, 군대,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그 엘리트 공무원, 뭐 기자 아주 적어요. 아무나 막 만나고 이러지는 않고 딱 스몰 그룹 뭐 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가끔 뭐 연락해줘. 내가 점심 사면서 뭐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적은 많은데 많이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뭐 날 우기는 사람 많지. 뭐 집안 좋은 사람도 많고, 재벌 2세도 많고, 군인 출신 무슨 뭐 공무원 머리 좋은 사람 많고, 학교 뭐 수석하고, 그 우리나라에 수석했다는 사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 수석한 사람요. 참 웃기는 거예요. 미국은 수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그럴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그래 1점 차이로 수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사회의 그 인식론을 갖다 완전히 막 그냥 마비를 시켜버려요. 뭐 그런 사람도 뭐 많이 보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사람.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뭐 좋은 사람. 전부 문제가 생기는데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은 뭐 큰 일도 못하지만 그렇게 뭐 사회를 갖다 파괴하는데 문제는 별로 안 일으켜요. 저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그 교수 직원 채용하더라도 딱 제도적으로 하지. 절대 이사들이고 이사장이고 총장이고 추천하지 마라. 비슷비슷하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괜찮으면 그냥 시민자들이 봐서 괜찮게.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너무 손 떼버리면 김영삼처럼 말지. 나는 돈 안 받는다. 누가 뭐 돈, 누가 뭐 받으라고 그랬어. 뭐, 돈 당연한 걸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해놓으니까 밑에 권력인 사람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은 가게 돼 있는데, 권력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위에서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는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밑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바보니까. 아니, 안 받는다, 떠들어 볼 게, 아니, 안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떠들어 볼 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 안 하고 받으면 더 나쁘지만은, 밑에 심리적으로 못 받게끔 만들어지는 게 표 없이,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되는 거는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감찰, 뭐, 무슨, 그거 있어요. 특별한 그 계층을 감독하는 뭐, 공수처사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게 선진국은 그게 필요 없어요. 정치 제도가 합리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치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동양 문화, 특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방콕, 무슨 뭐, 이집트, 아주 엉터리야, 그 나라만 있지만. 그런 데는 그게 필요해요. 뭐, 리비아, 뭐, 이락, 무슨 뭐, 중동 이런 데. 남미도 마찬가지고. 이게 필요는 한데, 딱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상층 사람들.
국회의원들 인용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수 학교에 계시니까 참 웃기는 건데, 미국도 그 반대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냐 이거요. 나 참 미국하고 갓나이 풍토가 다른데. 내가 인터뷰 했어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대. 뭐 우리 정주영 회장은 학력이라고 그래봐야 4, 5, 6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뭐 콤플렉스를 본 게 있냐. 내가 또 콤플렉스를 심지어 내 공식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학벌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있을 수 있겠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제국대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몇 사람밖에 못 가요. 일반적으로 봐서 학벌이라는, 그다음에 학벌이라는 그게 없고 이제 있다 그러면은 소위 그 부유한 집에서 뭐 생활하고 뭐 조금 거기 있는 그 제도에 있는 뭐 학교 다녀가지고 국민학교 선생이나 그 대학도 없었으니까 그 정도인데 우리 정주영 회장 그거 썼어요. 학벌? 지금 우리나라 학벌 때문에 망하는 건데, 학벌이야. 학력이라고 해요. 학력이라는 거는 지식력하고 학력하고 달라요. 학력은 공식적인 기관에 생활했냐 안 했냐인데, 제가 브링엄 영대에서 그랬지만 나는 이 정주영 창업자는 천재라고 본다. 지니어스다 일종의. 내가 봐서는. 왜? 전 세계 그보다 더 규모가 뭐 수백 배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는 무한한 자원 중에서 그냥 눈 감고 집어가지고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무 무에서 해도 되지도 잡히지도 않은 이런 무에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99.9%가 반대하는 걸 이분이 우겨가지고 다 성공한 건데, 내가 봐서는 그래서 나는 이걸 위대하다고 본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보스턴 지역에 있으면서 그래 하버드, MIT 들어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저 구석 시골에 있는 사람이 하버드, MIT 들어가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 가면은 제일 나은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대 들어가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 정보 다 있고 준비하고 경영 다 알고 학원 있고 가요 수업 있고 말지. 그러나 저 거창 시골이나 저 멀리 가서 있는 아무 준비도 정보도 없이 와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게 있는데, 단지 그는 머리가 똑똑한 게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한민국 사기꾼 지금 머리 안 좋은 놈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게 사기꾼이야. 내가 봐서는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이제 심적인 거니까 그 여성에 대한 뭐 무슨 뭐 관계에 대한 뭐 요즘 막 들고 나오는 거 뭐 성희롱 용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플레이보이가요, 옛날부터 돈팡 같은 뭐 이 바람둥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나쁜데 가장 여자들이 좋아한대요. 심적으로. 왜 그러냐? 부담이 없대요. 엘리트고 이런 사람 말지, 뭐 화가 나서 한 대 욕을 하면 말지, 막 달라드는 거요. 여자를 갖다가 약한 여자가 막 욕도 하고 말지. 근데 플레이보이는 뺨을 맞아도 슬슬 무대고 마치 예수처럼 말지. 뭐 오른쪽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라. 이게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그런 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주 이제 다른데, 내가 보기에는 정주영 회장이 정의를 메모를 해놨어요. 이거 이제 좀 정리되어 내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소시적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소학 논어, 뭐 자치통감, 뭐 7원시, 5원시, 7원시, 거기다가 나폴레옹 전, 무슨 뭐 링컨, 이런 위인전만 읽었다 이거.
근데 그 표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다 뭐 또 있어 그 고전 요즘 대학원 나온 사람 그 고전 같은 거 읽지도 못해요. 나도 못 읽어. 박사도 하고 미국에서 석사도 하고 말지 교수까지 하다가 온 사람도 못 읽는데 이분은 헐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학력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양반한테는. 이 양반은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평범한 사람한테는 뭐 해당이 되겠지. 내가 그걸 좀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안 할 수도 없지. 객관적으로 뭐. 엄청나게 박시합니다. 하나 예를 내가 들게요. 혼난 적이 있는데, 내가 뭐 직접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 상무가 그 때문에 모가지를 날리라고 그랬어요. 뭐냐? 어떤 거는 진짜 오브 더 레코드니까 쓰면 안 됩니다. 약속하는 거죠. 예. 내가 약속하면 딱 이렇게 녹음돼 놓으니까 뭐 부정해도 소용이 없지만 나는 아니 나중에 녹음해 나와도 일단 이게 뭐 자료 나올 때는 전부 다 이제 그런 건 하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 체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국보위가 생겨가지고 뭐 흉흉했어요. 뭐 몰아가는 사람도 하고 했는데 뭐 욕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뭐 군인들이 경험서를 들어오니까 교활한 관리들 혹은 그 적대 있는 다른 그룹의 모략 그걸 듣고는 상당히 그 현대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놀랬는데 회장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밖에 가서 그 소리 듣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저는 한 번 알아도 그거는 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내가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얘기해주는 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장 신임하고 가까운 사람이 자기 부모와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얘기 하다가 나중에 뭐가 날아가 버렸어. 기분 나쁘다 이제. 응? 그래가지고 미포조선 저는 지금 참 태스크포스야. 문제만 이리 정말 뭐 하긴 그렇지 밑에서 뭐 쭉 한 분야에 막 그 전문가가 뭐 재정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엔지니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만 벌어지면 막 투입하는 뭐 타스크포스 역할을 주로 이제 많이 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무슨 뭐 그 사람이 나를 능력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막 5번 6번 끌어가지고 하라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둘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생각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서강대가 지금. 그런데 그 미포조선의 그 신규 독구를 건설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딱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왜 했냐? 뭐 남들이 뭐 일찍 뭐 대통령 뭐 좋은 거 뭐 좀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대통령을 딱 앉혀놓고 그래 내가 뭐 한간에 어느 소리만 많이 들었는데 그래 쏘고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내 해석입니다. 그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지 권력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그룹을 갖다가 해체를 하고 말지 고통을 주냐 그래가지고 권력이 유지되냐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종을 쥐어서 할 수는 없고 딱 그걸 앉혀놓고 기조연설을 하면서 치게 올리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뭘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니? 그럼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경호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내가 그 한 달 전에 그 타스크포스 또 가버렸어요. 뭐 여기 질문도 있대. 아산재단 사무총장 무슨 인력 개발 그 겸직하고 있었는데 9개월밖에 못했는데 또 이제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쪽으로 왔어요. 그 이제 뭐 경호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스케줄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은 또 회장님은요 예측을 못합니다. 금방 바꿔요. 아주 성격이 특이함.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양쪽의 그걸 맞추기가. 그래서 내가 옛날 친구가 내가 오기 전에 친구인데 말레이시아 그 지점장을 했는데 회장님 나타났다 오셨다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침 저녁에 막 바뀌니까 전 비행기 노선을 다 예약을 해버려요. 전부 다
언제 가겠다 소리 못하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못하면, 예약이 안 된대. 이러면, 이 병신 같은 놈이 니를 뭐 그거 하라고 예약 갖다 놨는데 왜 하냐고. 그냥 뭐가 잘라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원래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시간을 갖다, 남은 잘 모르지. 24시간 쪼개가지고 막 생각하고, 결심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꾸고 살았는데, 그걸 밑에 영리한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막 말레이시아니까 막 전 노선 다 예약을 해보는 게 평소 때 돈이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잘 해놔야 되니까. 그러나 전체 그걸로 보면 그건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질 때가 하나 보면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 정도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이상으로 이 스케줄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실하고 이제 그 조율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저쪽도 언제 될지는 모르고 밑에서 사니까 우리도 대통령한테 가서 물을 살 수도 없고 우리도 회장님한테 물을 살 수도 없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호실 처장인가 있는데 그 담당하는 내가 좀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받아 알아가지고 육사 나온 양반이 18기인가 뭐 19인가 이런데 자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이게 조율을 좀 해가지고 좀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자꾸 이 바뀌기도 하고 뭐 물어봐서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뭐 어렵지 않냐 이게 다 잘 돼야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설득을 하니까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게 수속 절차가 있어요. 대통령 그거니까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은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객관적으로 되는데 딱 뭐가 문제냐면 우리 회장님 환영사 기념사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회장한테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하기도 못하고 그렇게 뭐 옛날 한 거 있으니까 우선 그 연설 그것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나중에 확정 다 돼가지고 하면은 저 회장님이 연사를 다 완벽하게 하면은 그걸 바꿔치면 되지 않냐. 이게 대통령 국정 연설하는데 그거나 같은 거예요. 스케줄 정해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데 그거는 샘플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정해놓고 그거 맞춰서 이제 수석들이 해가지고 스피치 라이트를 시켜가지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근데 그 담당 상무를 이제 나는 그때 울산 있고 담당 상무를 이제 연락하고 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또 해가지고 이제 회장한테 이제 그 결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스케줄 쭉 하고 하는데 이거 연설문이 나오거든. 예. 이야 어느 놈의 자식이 내 연설문을 갖다 어떤 놈 만들었냐 이거요. 네가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회장님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연설문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지. 그럼 큰일 아니에요 자기.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나는 뭐 울산 있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어느 놈 그 상무 나보다 나이가 한 5, 6살 많아요. 오래됐어. 그 뭐 창업공신이지 말하자면. 그럼 자식 딴 데 보내. 안 되겠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참 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보스의 그 심정 상태를 연구를 안 한 거지. 근데 이 무서운 사람이 한번 결정해 놓으면 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중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 그 정지영 회장님은 잘 바꿔요. 알아듣게끔 하면은. 근데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의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안국동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뭐 우리 다 전문 분야가 다 있으니까 그 뭐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다 얘네들 다 하는데, 내 기억으로 그때 그 전문 부서에서 올라온 게 이거 사장당 해야 돼 만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120억 정도 든대요.
짜게 해가지고 회장님 아니까 회장님 그 비싼 건물 잘 안 해요. 비싸게. 그래 거기 맞춰가지고 해도 한 120원 들어간다 이거지. 거기 보면 참 회장님이 그 저 신뢰하는 그 뭐야 꽉 뭐야 그 양반 그때 이제 부장 그때 아마 상무인가 뭐. 그다음에 이기땡이 가지고 또 아주 신이 많은 또 상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아주 얌전하고 뭐. 참 우리 회장님 보면 얌전하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얼렁뚱땅한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언제 사고를 딱 범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하도 밑바닥 것도 아니까. 제가 가끔 농담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지구에 보면 전부 다루는 게 사람을 다루는 건데 제일 사람을 다루려고 하면 인간 심리를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딱 한 사람인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고. 내가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밑에 내려가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뭐 몇백 년, 몇천 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 석가모니 정도. 그 밑에 또 한 몇백 년 내려가면은 공자, 맹자, 노자 정도 성현들. 예? 뭐 그건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가 제일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닌 내가 보기엔 정주영 회장 같다. 농담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사장님 회의하고 나면 꼭 기조실에 정세영 회장부터 다시 모여요. 한번 농담도 하고 떠들고 뭐 그건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도 아니지 뭐 1000년에 한 번 나올 동 말 동 하는데 너무 그러면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내가 100년을 줄여서 그렇지 100년 해도 뭐 그런 느낌은 같은 거 아니에요. 1000년에 한 번 나오고 말 동안 저는 그럼 너무 과장한 거 같고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당장 이제 내가 보내라. 참, 내가 가만 보니까 일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요. 또 그분 한번 딱 정해놓으면 목적이 정해놓으면요 무섭습니다. 얘기하면 더 악화가 돼요. 부스럼 같지 말지. 그리고 무스럼이 돼버려.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내야 되겠구나. 거기 이제 미포에 가면은 엔지니어 국내 담당 대표이사가 있고 해외 담당 대표이사가 나는 해외 담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해외 안 가니까 아주 국내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봐주는 거지. 한번 사장관 회의 때 올라갔는데 국내 담당 그 양반은 오래됐으니까 아니까 오지도 않고 피해버리고 내가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당장 내보내라 당장. 참. 근데 거기서 회장님 어쩌고저쩌고 변명했다는 나까지 아마 뭐가지 박살이 날 거예요. 거기 끄떡끄떡하고 하겠다 말겠다 이 소리도 안 하고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안 하면 또 그것도 불경죄에 걸리는 거고 거짓말 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완전히 떼가지고 그 사람 빼버리고 가놓으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제 올라가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다 돼도 자기도 알아요.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 스케줄 안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되는데 그때네 요 사실 연설문은 회장님이 직접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건 우리가 말씀하셔서 알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써주십시오. 뭐 말이 아니었어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하냐. 한국말도 있지 왜. 내가 그 용어까지 써가면서 기분 좋게. 이거는 스케줄 맞추기 위해서 샘플로 집어넣은 거지. 이게 연습을 나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자기가 다 하죠. 절대로 외부 사람 뭣도 모르고 국민학교 4, 5학년 3년밖에 경력이 없는데 무식하니까
연설문도 다 밑에서 비서가 써지고 뭐 스피치라이터가 써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게 그부터 일반 모르는 사람이요. 전부 자기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교수도 그건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제가 할 얘기가 딱 돼 있는데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럼 연설문은 대신서 본인이 전부 대부분 다 작성한다.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요시경이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아주. 예를 들면요. 정경련 회장 시때 그 경단련 일본 그 네. 회장하고 간부를 초청해 와가지고 그 대한민국 그 정경련 회장 자격으로 연설하게 돼 있었어요. 한 뭐 그때 간부들이 막 오고 이제 딴 사람도 오고 한 200명 됐대요. 그런데 난 참석을 안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일본말도 잘한대요. 응? 그래서 그 정문도 지금 돌아가셨어. 정문도 그 저 사장이라고 그냥 공무원 쭉 해가지고 그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그 차관본가 하고 있는 걸 썼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박사 맨날 박살이 나지. 근데 그 양반이 능글능글하고 잘해요. 잘 다뤄요 또 능글능글하고. 옛날에는 뭐 한강다리 공사하고 이럴 때는 뭐 그러고 제철 뭐 하고 할 때는 정주영 뭐 정인영 회장 그 정문도 앞에 가면 살살살 고양이 밑에 지처럼 고사를 이런 관계였습니다. 딱 들어오고부터는 그냥 작사를 내는데 모욕적으로 달아. 모욕적으로. 제가 왜 저럴까 생각했더니 아마 그 감독 그 정보 읽고 할 때 상당히 그 거들먹대고 좀 오만하게 난 했지 않나. 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공사하면서 그 정부에서 나오는 예. 그 감독한테는 질질 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참 또 그 사람 통이 큰 게 그 사람을 다 보고 아 저 사람 좋겠다 하면 다 영입했어요. 거의. 조성근 장관은 국내 담당 사장은 건설부 장관 국토청장부터 했지. 정문도 있지. 그것도 이기창이라고 그 양반은 3대 기술사 자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국도 건설국에 쭉 있다가 뭐 감독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 연세대학에서 토목과를 신설해가지고 토목과 과장으로 데려갔어요. 그 가보니까 교수 좋은 줄 알고 가보니까 뭐 영 재미도 없거든. 여기는 큰 소리 꽝꽝 치고 하는데 그게 집어치우고 여기 부장으로 들어왔어요. 현대. 그럼 마지막에 부사장까지 하다가 이제 이민 같은가 뭐 저도 이제 가까워요. 왜 초기에 들어가서 현장에 내가 경리 담당